그날 밤, 나는 사위의 빨래 속에서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낯선 온기를 느꼈다. 2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메말라버린 내 심장이 그 작은 천 조각 앞에서 불현듯 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아직 여자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텅 빈 집에서 오직 살림과 손주 돌보기에만 매달려왔던 내 삶에 금지된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 박미자, 올해로 60세.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길고 긴 상복의 터널을 지나온 후에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색깔이 회색빛으로 바래버린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짝을 찾아 떠나갔고 딸 미경이마저 작년에 결혼해 멀리 분가하면서 이 넓은 아파트는 홀로 남은 나에게 너무나 텅 비고 쓸쓸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매일 아침 거실의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온기는 내 마음속의 한기를 녹이지 못했다. 나는 늘 새벽녘에 눈을 떴고 아무도 없는 식탁에 혼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밥을 깨작거렸다. 밥알을 새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숟가락질 사이로 나는 텅 빈 접시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시끌벅적했던 식탁이었다. 딸아이의 제잘거림과 남편의 묵직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공간은 이제 적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소리는 그저 공허한 배경음악일 뿐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오면 잠시나마 온기가 돌았지만 그마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익숙한 침묵이 찾아왔다. 내 일상은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빨래를 하고 먼지 하나 없이 집안을 쓸고 닦았다. 점심에는 대충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고 오후에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쩌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자녀 자랑이나 건강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줄 뿐 내 속 깊은 외로움을 털어놓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남들은 나를 보고 참 부지런하고 정정한 할머니라고 말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미자 씨가 아닌 미경이 엄마, 손주 할머니로만 존재했다. 나 스스로도 겨자 박미자라는 존재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능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며칠 전 딸 미경이와 사위 민준이가 급하게 나를 찾아왔다. 그들이 살던 빌라에 재개발 문제가 생겨 당분간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 당분간 엄마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요? 미경이의 미안해하는 목소리에 나는 두말 없이 그럼. 당연하지.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뭘 하고 대답했다. 사실 속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다. 텅 빈 집에 오랜만에 젊은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에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민준이는 늘 예에 바르고 싹싹한 사위였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젊은이라고 들었다. 그의 존재가 적막한 내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미처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딸과 사위가 짐을 풀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집에 활기가 돌았다. 미경이와 민준이가 각자의 회사 일로 바쁜 덕분에 집안일은 여전히 나의 몫이었다. 나는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이 출근한 후에는 집안을 정리했다. 빨래는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나는 늘 가족의 빨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겼다. 그날도 평소처럼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있었다. 뽀송하게 마른 옷들을 걷어와 거실 바닥에 앉아 하나하나 개고 있었다. 미경이의 속옷과 잠옷, 민준이의 셔츠와 양말들이 뒤섞여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 그 순간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다가왔다. 손에 닿은 것은 민준이의 속옷이었다. 진회색의 면 소재 드로즈. 나는 무심코 그것을 접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이상했다. 옷감에 배어있는 독특한 냄새. 섬유유연제의 향기와는 다른 짙고 강렬한 남성적인 채취였다. 운동을 좋아하는 민준이답게 땀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더 깊고 원초적인 젊은 남자의 냄새였다. 내 코끝을 스치는 그 냄새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낯선 온기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말라 보였던 속옷 안쪽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의 몸에 닿아있던 체온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그 미묘한 온기는 20년간 얼어붙었던 내 신경세포들을 자극하는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속옷을 코에 더 가까이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훅 하고 덮쳐오는 뜨겁고 야성적인 냄새에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내 얼굴에 화끈거리는 열기가 올랐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익숙했던 뺨에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서둘러 그 속옷을 접어 빨래 더미 가장 아래에 숨기듯 놓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쿵, 쿵, 쿵 마치 2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처럼 그 박동이 너무나 선명하고 강렬하게 느껴졌다. 나 자신에게 너무나 놀랐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그저 사위의 속옷일 뿐인데? 냄새와 온기가 조금 특별했을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당황하고 흥분하는 걸까? 남편이 죽은 후 나는 나에게서 여자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거울 속에 나는 늘 피곤하고 초췌한 늙은 할머니였다. 성적인 욕구는커녕 심지어 이성에게 관심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토록 낯선 감각에 휘둘리고 있는가?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는 늘 그렇듯이 예에 바르게 행동했다. 어머니, 오늘 찌개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내 눈을 마주보았고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점심때의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존재가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다. 내 시선은 자꾸만 그의 어깨선이나 팔뚝에 머물렀다. 젊고 탄탄한 남자의 몸에서 풍겨져 나오는 미묘한 기운 같은 것이 느껴지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미경이와 민준이는 그들의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나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낮에 느꼈던 그 낯선 온기와 냄새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한 희미한 체온. 코끝을 맴도는 젊은 남자의 야성적인 향기.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듯한 이상한 감각에 나는 이리저리 뒤척였다. 20년간 잊고 지냈던 욕망의 파편들이 산산이 부서지며 내 의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속옷에 담겨있던 것은 단순히 사위의 채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젊음이었고 생명력이었고 내가 잃어버린 여자로서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낯선 욕망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고뇌했다. 내일 아침 나는 민준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 못 이루며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아야 했다. 윗딸 미경이와 사위 민준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나의 일상은 미묘한 파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사위의 속옷에서 느꼈던 낯선 온기와 채취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내 감각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열쇠가 되어버렸다. 나는 매 순간 민준이의 존재를 의식했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내 신경은 촉수를 뻗듯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미경이는 늘 하던 대로 휴대폰을 보거나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나는 민준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그가 숟가락을 드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까지도 내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그의 셔츠 소매 끝으로 드러나는 단단한 팔뚝이나 밥을 먹으며 살짝 숙인 고개에서 보이는 뒷목선에 자꾸만 시선이 닿았다. 젊은 남자의 건강한 기운이 식탁 위로 넘실대는 듯했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찌개 그릇을 뒤적거렸지만
끓어오르는 찌개의 뜨거운 김 속에서도 내 얼굴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위였다. 그는 내가 해주는 음식을 늘 맛있게 먹었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서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제일 먼저 달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친절한 행동들이 이제는 내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텅 빈 집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순수한 기쁨은 어느새 불순한 기대감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이런 변화가 두려웠다. 박미자,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사위잖아. 내 딸의 남편이야 스스로를 수없이 질책했지만 내 안에서 움트기 시작한 낯선 감각들은 통제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서 화분갈이를 하고 있었다. 흙과 마른 잎사귀들을 정리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혼자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준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는지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베란다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티셔츠는 운동 후였는지 등 부분이 땀으로 살짝 젖어 있었고 그 옷 위로 드러나는 어깨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아니,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삽질하는 것을 멈춘 채 굳어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옮겨드릴게요. 민준이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가 갈아 심으려던 무거운 화분을 번쩍 들어 올렸다. 흙이 담긴 큰 화분은 꽤나 묵직해서 나 혼자 옮기기에는 버거웠다. 그의 손에 들린 화분은 마치 솜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그의 팔뚝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드러났다. 건강한 젊은 남자의 힘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화분을 옮기는 동안 그의 몸에서 풍겨져 나오는 땀 냄새와 섬유유연제 향이 섞인 독특한 채취가 내 코끝을 스쳤다. 거칠지만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냄새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내 심장은 또다시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니, 다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 고맙다. 민준아,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시선이 너무나 뜨겁게 느껴져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 했다. 혹시 내 얼굴에 붉어진 기색을 그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땀 때문이라고 둘러댈 변명거리조차 찾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이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애써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저녁 식사 준비를 할 때면 늘 전쟁터 같았다. 부엌은 좁았고 미경이는 요리에 서툰 편이라 내가 모든 것을 도맡아 했다. 민준이는 늘 내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일 때쯤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는 내가 김치를 썰고 있는데 뒤에서 민준이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싱크대로 다가와 물을 마시려고 했다. 내가 김치를 썰던 칼을 내려놓기 위해 몸을 살짝 돌리는 순간 그의 단단한 몸과 내 어깨가 스쳤다. 쿵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온기와 젊음의 에너지는 나의 오랜 시간을 잊은 육체를 강렬하게 자극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준이는 당황한 듯 살짝 뒤로 물러서며 사과했다. 그의 얼굴에도 옅은 홍조가 돌았다. 아, 아니야. 내가 부주의했어.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칼을 다시 집어들고 김치 써는 것에 집중했다. 하지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울렸다. 좁은 부엌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바짝 붙어 서 있었다. 김치 냄새와 그의 채취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마저도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다. 그가 물을 마시고 부엌을 나설 때까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김치만을 썰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
그리고 그가 부엌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어지는 팽팽한 긴장감은 내가 애써 모르는 척했던 모든 감각들을 다시 일깨웠다. 밤이 되면 나의 고뇌는 더욱 깊어졌다.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미경이와 민준이의 희미한 말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부부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마치 금지된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들의 방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속의 어둠과 외로움을 다시금 깨달았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남자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날 빨래에서 느꼈던 미지근한 온기가 이토록 강력하게 나를 흔들어 놓을 줄이야. 가끔 민준이가 퇴근 후 늦게 샤워를 할 때면 나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그의 샤워 소리를 들었다.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 그가 콧노래를 부르는 듯한 희미한 흥얼거림, 그리고 이따금 들리는 물장구 소리. 모든 소리가 내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음향 효과처럼 느껴졌다. 문득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상상을 했다. 젖은 머리카락, 수증기로 촉촉한 피부, 단단한 어깨와 복근. 찰나의 상상만으로도 내 몸에 낯선 열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 덮고는 온몸을 웅크렸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깨어나 버린 감각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하루는 민준이가 현관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손을 다쳤다. 꽤 깊게 베었는지 피가 송골송골 맺혔다. 미경이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 손 좀 봐. 피가 나잖아.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소독하고 연고 발라주면 돼. 나는 침착하게 구급상자를 찾아왔다. 민준이는 미안한 듯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됐어. 가만히 있어봐.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다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거친 남자의 손이었다. 내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쥐자 내 손바닥에 그의 온기가 전해졌다. 따뜻하고 건강한 온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을 솜에 묻혀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등과 내 손등이 여러 번 스쳤다. 매번 미세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왠지 모를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내 손에 머물렀다. 나는 그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연고를 발랐다. 상처를 덮기 위해 밴드를 붙이는데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에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감촉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다 됐어. 나는 그의 손에서 내 손을 황급히 떼어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울림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나는 그 안에서 왠지 모를 탐색의 기운을 느꼈다. 내 착각일까? 아니면 그도 나처럼 이 순간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밤늦도록 그 손의 온기가 내 손바닥에 남은 듯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의 다친 손을 떠올렸다. 그의 큰 손이 내 작은 손에 닿았을 때의 그 강렬한 감각. 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듯 했다. 미경이는 평소에도 회사 일로 바빴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을 했다. 덕분에 나와 민준이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이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시답자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경청하는 자세는 20년간 외로웠던 내 마음의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나는 홀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는 듯 조용했다. 잠시 후 그가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미경이는 아직 안 왔고요. 응, 오늘 프로젝트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 왔어. 너도 일찍 자라. 민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옆자리, 그러니까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았다. 거실에는 우리 둘만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공간에서 우리 둘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요즘 힘든 일은 없으세요? 민준이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질문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외로움을 건드렸다. 혼자 계실 때 많이 적적하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따뜻했다. 20년 만에 누군가가 나의 외로움을 이토록 진심으로 헤아려주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눈가에 옅은 물기가 고였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게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살며시 얹어졌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어머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의 손길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금지된 욕망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촉매제가 되었다. 내 어깨 위로 전해지는 그의 온기, 그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그리고 그의 몸에서 풍겨오는 젊은 남자의 채취. 모든 것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가 그 손길 앞에서 꿈틀거렸다. 외로움이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온몸의 신경이 그의 손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 그의 따뜻한 숨결, 모든 것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듯했다. 나는 이대로 그에게 안겨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였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면 안 되라는 이성적인 외침이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민준아.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다. 어머니,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세요.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묘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일찍 자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내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 그리고 어깨에 남아있는 그의 손길의 잔상. 내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별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사위의 위로의 손길은 내게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활력. 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과연 나는 이 낯선 욕망의 길을 어디까지 걸어가게 될까? 그리고 이 길이 끝나는 곳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길고 긴 밤을 홀로 지새웠다. 우리 딸 미경이가 이틀간의 출장길에 오르던 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경이는 출장 가방을 챙기면서도 연신 민준이에게 잔소리를 잊지 않았다. 여보, 엄마 혼자 두지 말고 저녁은 꼭 같이 먹고 집안일도 좀 도와드려요.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주방에서 달그락거렸지만 미경이의 목소리는 내 심장을 더 거세게 울렸다.
민준이는 늘 그렇듯 웃으며 걱정 마요. 내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하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내 귀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약속처럼 들렸다. 미경이가 현관문을 나선 후 집안은 갑작스러운 고요함에 잠겼다. 텅 빈 거실, 침묵이 흐르는 부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공간이었지만 미경이의 부재는 우리 둘 사이에 거대한 빈 공간을 만들었다. 그 공간은 동시에 어떤 금지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심호흡을 했다. 박미자, 정신 차려. 그냥 평범한 저녁일 뿐이야 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내 안의 작은 불꽃은 이미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고 이따금씩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빗소리는 집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고 우리 둘만의 공간을 더욱 고립시켰다. 나는 민준이와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내 얼굴은 찌개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나는 애써 시답잖은 이야기들을 꺼내며 어색함을 지우려 했다. 민준이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말했다. 어머니, 빗소리가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해서 좋네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조용함이 가져올 다음 장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집안은 한층 더 어둠에 잠겼다. 나는 괜스레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묘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갔다. 밤 10시가 넘었을까 나는 민준이의 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기침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이상한 예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이지? 감기라도 걸렸나? 노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다시 한번 깊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침대 곁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이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붉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떨렸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으슬으슬 춥고 머리도 아프네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어휴, 열이 이렇게나 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나는 놀라서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물, 그리고 물수건을 챙겨왔다. 민준이는 힘없이 침대에 기대어 앉았다. 나는 그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다. 땀으로 젖은 그의 앞머리를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의 피부는 뜨거웠고 그의 몸에서는 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젊은 남자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20년 전 남편이 아팠을 때 이후로 이렇게 가까이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경이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폐를 끼치네요. 민준이가 힘없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아프면 당연히 보살펴야지. 가족인데 뭘.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땀으로 젖은 그의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답답해 보여서 그의 옷을 갈아입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아,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옷이 다 젖었구나.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혀줄게. 나는 그의 방 서랍에서 얇은 반소매 티셔츠를 꺼내왔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고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짜릿한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젖은 티셔츠 자락을 잡고 천천히 벗겨냈다. 티셔츠가 벗겨지자 그의 단단한 상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넓고 다부진 어깨, 탄탄한 가슴, 그리고 땀으로 촉촉하게 젖은 복근. 젊은 남자의 건강한 육체는 내 눈앞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20년간 잊고 지냈던 남성의 육체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몸에서는 땀과 함께 야성적인 젊음의 향기가 진동했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새 티셔츠를 그의 팔에 끼워 넣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내 손가락이 그의 맨살에 스쳤다. 뜨겁고 단단한 그의 피부 감촉은 내 모든 신경을 자극했다.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거칠고 뜨거운 그의 숨결이 내 귓가를 스쳤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묘한 욕망의 불꽃을 보았다. 내 착각일까? 아니면 그 역시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닿았다 떨어졌다를 반복했다. 그의 팔뚝이 내 팔에 스치고 그의 가슴이 내 손등에 닿았다. 매 순간마다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에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새 옷을 입힌 후 나는 그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 물수건을 적셨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준이가 힘없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야, 힘도 없는데 뭘 위해 내가 닦아줄게. 나는 애써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물수건으로 그의 목덜미부터 팔, 그리고 가슴까지 조심스럽게 닦아 내려갔다. 그의 피부는 뜨겁고 촉촉했다. 땀 냄새와 섬유유연제 향, 그리고 그의 본래 채취가 섞인 냄새는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내 손이 그의 가슴팍을 닦는 순간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의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가슴 위에 놓인 내 손바닥에서는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쿵, 쿵, 쿵 나의 심장과 그의 심장이 함께 뛰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뜨거웠다. 그 안에는 갈망과 죄책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물수건으로 그의 복부를 닦아 내려갔다. 탄탄하고 젊은 그의 몸은 내 손길 아래에서 미묘하게 반응하는 듯했다. 내 손길이 그의 바지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거렸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나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억제된 열기를 느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읽었다. 우리는 지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가려져 있던 금지된 욕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뜨거운 피부가 내 손가락에 닿았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간절해졌고 그의 몸은 내 손길에 반응하며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다. 뜨겁고 거친 그의 숨결은 내 안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민준아, 나는 거의 속삭이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내 뺨을 감쌌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의 손가락 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의 눈이 다시 떠졌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강렬한 욕망으로 번뜩였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에서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고 천둥 소리는 우리의 감정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그 손길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 그 온기와 감촉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각들을 한꺼번에 폭발시켰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 순간 나는 그저 한 남자에게 끌리는 여자 박미자일 뿐이었다. 민준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뜨거운 몸이 내 몸에 닿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뜨거운 숨결을 내 목덜미에서 느꼈다. 그의 몸에서는 땀과 젊음,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의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남자의 온기가 나를 감쌌다. 외로움과 갈망,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어머니, 저도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진심은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확인하는 듯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빗소리는 우리의 비밀을 감추듯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금지된 밤, 우리의 욕망은 그렇게 폭발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마주봐야 할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관계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어딸 미경이가 돌아오던 날, 나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의 해변처럼 모든 것이 잔잔해진 듯하면서도 그 아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잠복해 있음을 직감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고 지난밤의 격정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내 몸에 남아있는 미미한 통증과 거울 속 홍조 띈 얼굴은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20년 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활력. 나는 이 상반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경이의 귀가를 맞이해야 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민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으로 나가 미경이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보, 잘 다녀왔어. 출장 힘들었지. 그들의 다정한 모습은 내게 안도감과 동시에 뼈아픈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준이는 내가 아팠던 일을 슬쩍 둘러대며 미경이를 안심시켰다. 착한 사위의 가면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미경이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나는 민준이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도 우리 둘의 시선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내가 국자를 들고 찌개를 뜨는 순간 민준이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찰나였지만 지난밤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경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다. 민준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그의 나직한 목소리, 심지어 그가 밥을 먹는 소리까지도 내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의 셔츠 소매 끝으로 드러나는 단단한 팔뚝은 지난밤 내 손에 닿았던 그의 몸을 떠올리게 했다. 내 얼굴에는 다시금 뜨거운 열기가 올랐다. 박미자,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한번 깨어난 감각들은 쉬이 잠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미경이 부부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숨을 골랐다.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쿵, 쿵, 쿵 하고 울릴 뿐이었다. 텅 빈 거실에서 나는 마치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외로움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동시에 그날 밤의 생생한 감각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속의 혼돈과 고뇌를 비춰줄 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우리 둘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깊어진 듯 했다. 민준이는 이전보다 더 자주 내 부엌 일을 도왔고 나 역시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욱 신경 써서 만들었다. 우리는 미경이의 눈을 피해 아주 짧은 순간들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부엌에서 싱크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퇴근했다. 미경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부엌 문가에 기대어 섰다. 어머니, 오늘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그의 눈빛은 깊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젯밤 내가 잠 못 이루며 고뇌했던 그 감정을 다시금 읽었다. 아니, 괜찮아. 매일 하던 일인걸. 뭘.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몸에서는 퇴근 후의 피곤함과 함께 짙은 남성적인 채취가 풍겨왔다. 나는 그 냄새에 순간적으로 아찔함을 느꼈다. 민준이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싱크대 옆에 행주를 자연스럽게 집어들었다. 그의 뜨거운 몸이 내 등 뒤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감촉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그의 목소리는 내 귓가를 스쳤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수없이 되뇌었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는 행주로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굳힌 채 그의 손길을 느꼈다. 그의 팔뚝 근육이 내 등 뒤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고 그의 몸에서 풍겨오는 야성적인 냄새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그의 손길이 싱크대를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좁은 부엌 공간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미뢰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은밀한 접촉들을 이어나갔다. 미경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이가 나를 위해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거나 내가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할 때 뒤에서 슬쩍 팔을 뻗어 대신 꺼내주는 식이었다. 매번 그의 몸이 내 몸에 닿는 순간 짧지만 강렬한 전기가 통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빛과 내 눈빛은 찰나의 순간 마주쳤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죄책감을 동시에 확인했다. 나는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졌다. 오래된 잠옷 대신 깨끗한 잠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고 화장대에는 잊고 지냈던 화장품들이 다시 놓였다. 외출할 때면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망설이는 나를 발견했다. 민준이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아가 다시금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은 여전히 나를 옥죄었지만 동시에 찾아온 이 생생한 활력은 너무나 달콤했다. 나는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나이에 다시금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인다는 사실은 내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자 행복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하는 법이었다. 미경이는 어느새 우리 둘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자주 나를 관찰했고 민준이와 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는 내가 민준이를 위해 따로 준비한 반찬을 보며 말했다. 엄마, 민준이가 이 반찬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평소에는 잘 안 해주시던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 그냥 문득 생각나서 해봤지. 뭘 사위가 잘 먹으면 됐지.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미경이의 눈빛은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보았고 민준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집어들었다. 그들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마주쳤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었다. 또 다른 날, 미경이는 내 방에 들어와 화장대 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마, 요즘 화장품도 새로 사셨네요? 갑자기 피부 관리라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아니, 그냥 쓰던 거 다 떨어져서 새로 산 거야.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를 하니요. 나는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내 마음은 이미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경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외부의 압박도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이웃 간의 왕래가 잦았다. 특히 오지랖 넓은 아줌마들이 많아서 작은 소문도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곳이었다. 어느 날 아파트 상가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동네 친구이자 이웃인 김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며 시익 웃었다. 어머, 박 여사. 요즘 얼굴에 꽃이 피셨네. 딸네 사위 들어와서 좋으신가 봐. 그녀의 목소리는 칭찬인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탐색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주름만 더 느는데 뭘. 나는 애써 부인했지만 김 여사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 아는데? 딸하고 사위가 살림도 같이 하고 사위가 어르신한테 그렇게 싹싹하다며? 동네 소문이 자자해 그녀의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유, 뭘 그런 걸로 그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화를 피했지만 김 여사의 눈빛은 민준이와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아무렴. 평범하게 사는 거지, 그럼. 딸은 출장도 자주 간다던데 사위랑 단둘이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좋겠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황급히 장바구니를 끌고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동네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건가? 미경이 귀에 들어가면 어쩌지? 죄책감은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와 함께 느꼈던 그 뜨거운 감각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 금지된 행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옆방에서는 미경이와 민준이의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평범했지만 내 귀에는 마치 그들이 나의 비밀을 캐묻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은 칠흑 같았고 내 마음속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며칠 후 미경이의 친언니이자 내 큰딸인 미숙이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다. 미숙이는 원래부터 말이 많고 눈치가 빠른 성격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내게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왔다. 어머, 엄마. 요즘 안색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미숙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무슨 좋은 일은? 그냥 매일 살림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얼굴이 달라 보이세요.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남자라도 생기신 거예요? 미숙이는 장난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내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이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동생 남편도 있는데. 아유, 농담도 못해요. 엄마도 참. 미숙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와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나는 미숙이가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숙이가 집에 머무는 동안 나와 민준이의 행동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대화도 극히 사무적으로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미숙이의 날카로운 시선은 우리 둘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민준이가 내게 수저를 놓아주거나 물을 따라주는 작은 행동에도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미숙이가 떠나기만을 학수고대했다. 그녀가 집에 있는 동안 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직전 내게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나의 마음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엄마, 민준이가 참 착하고 살가운 사위라는 건 알겠는데요.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미경이도 서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잖아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나에게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아니면 최소한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미숙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그녀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등골이 서늘했다. 미숙이의 말은 내게 강력한 경고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발각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죄책감과 동시에 민준이와 함께 느꼈던 그 짧은 행복이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이 금지된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숙이가 떠나고 난 후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마지막 경고는 나의 뇌리에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지켜야 할 선? 그 단어는 내 마음속에 억지로 세워놓은 두 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미묘하고 위태로운 관계를 외면할 수 없었다. 죄책감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나를 옥죄었고 동시에 민준이와의 사이에서 느꼈던 생생한 활력은 마치 신기루처럼 멀어져 가는 듯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뒤척였다. 거울 속에 나는 다시금 초췌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젊어진 듯했던 안색은 온데간데없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식사 시간에도 민준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고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움찔거렸다. 미경이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서나 거실에서나 종종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바라보곤 했다. 그 시선 속에는 내가 애써 숨기려 했던 모든 비밀이 꿰뚫어 보이는 듯한 냉랭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이 터져버렸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미경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막 퇴근해서 현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내가 국그릇을 식탁에 놓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민준이가 부엌 문가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향해 아주 짧게 그러나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담은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밤의 비밀과 함께 이 관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그 순간 미경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부엌을 갈랐다. 엄마, 민준 씨 두 분 요즘 왜 그러세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민준이 역시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미경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미경아,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제가 뭐요? 제가 뭘 말하는지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죠? 미경이는 싸늘하게 웃었다. 요즘 엄마랑 민준 씨,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엄마가 갑자기 젊어진 것처럼 옷차림도 달라지고 얼굴에 생기도 돌고 민준 씨도 예전보다 엄마한테 더 살갑게 굴고 동네 아줌마들도 다들 수군거리고 있어요. 큰언니도 저번부터 이상하다고 했는데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우리 둘 사이를 번갈아 오갔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굳은 어깨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했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다. 미경아, 그게 아니야. 나는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려 나왔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 뭘 봤는지 아세요? 엄마 방에서 민준 씨 옷이 발견됐어요. 미경이의 말에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다. 어젯밤, 내가 실수로 민준이의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넣는 것을 잊고 내 방 한구석에 두었던 것을 미경이가 발견했던 것이다. 작은 실수였지만 그것은 우리 사이의 거대한 비밀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다. 어머니, 민준 씨,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남편이고 엄마한테는 사위잖아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달려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여보, 어떻게 당신까지 이래요?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싫었어요. 민준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미경이의 주먹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가족의 평화, 미경이의 행복,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미경아, 그만해. 민준이한테 그러지 마. 나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나 힘없었다. 엄마가 어떻게 그래요? 내가 엄마 딸이잖아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미경이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다. 미경이의 울부짖음과 나의 침묵, 그리고 민준이의 죄책감으로 가득 찬 공간은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금지된 욕망이 가져다준 짧은 행복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밤새 미경이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에는 텅 빈 구멍이 뚫린 듯한 아픔만이 남아있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이토록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미경이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그녀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엄마로 보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 아니, 나 혼자 끝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만 했다. 그래야만 미경이와 민준이가 다시 평범한 부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다. 나의 존재가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비록 내 삶은 다시금 텅 비고 외로워지겠지만 그것이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몇 벌의 옷과 소박한 소지품들. 딸아이의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남편의 사진이 꽂힌 액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2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의 고통과는 또 다른 더욱 깊고 쓰라린 아픔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해야 하는 이별이었다. 짐을 모두 챙긴 후 나는 거실로 나왔다. 민준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 한숨 못 잔 듯 얼굴이 푸석했다. 내가 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나갈 거야.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막연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너와 미경이를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게 맞아.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난밤의 일은 모두 잊어줘. 없었던 일로 해줘.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뜨겁고 단단했던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안에서 나는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억눌렸던 그의 감정을 읽었다. 우리 둘의 눈빛은 마지막으로 깊이 교차했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한때 불꽃처럼 타올랐던 금지된 열정이 그 짧은 순간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때 미경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놓고 미경이에게 다가갔다. 미경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희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경이는 손을 뿌리쳤다. 엄마, 저 지금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는 잠시 시골 작은 집으로 가 있을게. 너희들끼리 잘 지내렴. 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내 얼굴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은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애잔했고 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밤의 흔적을 읽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미경이의 흐느낌과 민준이의 무거운 침묵. 모든 소리가 내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새벽녘, 아파트 단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익숙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나는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나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 속 내 모습을 보았다. 흐릿하고 초췌한 늙은 여자의 모습. 하지만 그 흐릿한 상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비록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길을 다시 걷게 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20년 전의 그의 박미자가 아니었다. 나는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한때 욕망의 불꽃에 몸을 맡겼던 처자 박미자였다. 죄책감과 아픔은 여전히 나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다시금 깨어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시골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짐을 풀고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 산자락에서는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지난밤의 일을 다시금 되새겼다. 민준이의 뜨거운 몸, 그의 숨결,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것은 금지된 사랑이었고
결국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에게 여자로서의 나 자신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유일한 순간들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내 안에는 여전히 욕망하고 사랑하고 외로워하는 겨자 박미자가 살아있었다. 비록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이 씁쓸한 이별이었을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 나는 이제 홀로 서야 한다. 다시금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내 마음속에는 비록 짧았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기억과 다시 깨어난 나라는 존재가 함께할 테니까.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들어왔다. 멀리서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추기 시작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나의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혼자이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안의 저자 박미자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